네, 안녕하세요. 연령별 중국인 우링허와 쓰링허를 맡은 이준석, 노지연입니다. 저희는 6, 70대 의식주 중 식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식문화와 식료품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먼저 그 연령대의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 60, 70대, 즉 우링허와 쓰링허의 경제 상황에 의한 생활 방식부터 현재까지 변화하게 된 그들의 경제 동향과 식품 소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50년대에는 중국의 20세기 가장 큰 인재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거대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농촌의 급진적 산업화를 원했던 마오쩌둥의 야심찬 경제 성장 계획, 대약진 운동이 처참히 실패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파탄이 났고 그 후로 몇 년간 4,500만 명 정도의 인민들이 아사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윗산의 눈에 들려는 지방 지도자들의 경쟁 속에 곡물 생산량은 물론 철강이나 시골에 판 우물의 숫자까지 막 목표치가 부풀려졌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목표량이었지만 윗선에는 목표량 달성으로 식량이 남는다는 허위 보고가 올라갔고 중국 전역에서 연어나 쌀, 밀, 땅콩, 수확 신기록이 경신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숫자가 부풀려지는 동안 현실에서는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없게 됐고 농사를 지을 농기구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고 질병, 학대 등이 만연하면서 이는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링허와 세링허의 중국인들은 그 당시 살아남기 위해 옳고 그름을 말하기 이전에 좀 지옥 같은 현실에서 거짓말이나 절도, 뇌물 등 살아남기 위한 현실에 허덕였고 좀 파괴된 인간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심한 기근과 경제 침체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공산당이 문화와 풍속을 규제하면서 연애도 모두 끊겼고 요식업계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혁명의 맛이라는 책을 쓴 저자 가스미는 중국인 전체가 그 방대한 역사 속에서 손에 꼽힐 만큼 맛없는 음식을 먹은 시기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거민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곳의 식당은 열을 가해서 즉석에서 만드는 르어차이 하나랑 그 뜨거운 물이나 마찬가지인 묽은 국, 찐빵, 만터 한 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오염된 생산물이나 부패한 식량을 먹기도 하고 남들이 먹다 남은 옥수수 속대나 소 먹이인 보리집 등을 먹기도 하고 생존 대신 끼니로 대체 식품으로 생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우링어와 쓰링어들에게 현재는 어떤 삶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준석 학생이 현재 6, 70대의 소비 동향과 주목받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까지 변화해온 고령화 사회와 양로산업 정책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원래 2030년이면 지금 4명 중 1명꼴로 60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 정부가 다양한 노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양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 중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천만 명으로 전체의 17.9%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 기준을 봤을 때 지난해 중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훌쩍 넘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좀 오랫동안 이 산화 정책을 시행해 와서 40년 가까이 한 자녀 정책을 계속 해오다가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자 2016년부터 두 자녀를 전격 허용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저출산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젊은 인구 비율은 줄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는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이 통제해서 부양으로 전환했다는 어, 요즘 추세라고도 하고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업무 보고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양로업, 특히 지역사회 양로업 서비스를 적극 발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과 현재 보이는 통계 자료처럼 현재 중국의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정말 방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SNS 및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띠면서 실버 산업 시장도 동반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약 240조 원이던 중국의 실버 산업 시장은 지난 2018년에 1132조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240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60세 이상 실버 세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살펴보면 사용 중과 사용 예정이 60%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 온라인 시장 부분도 상당한 고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 노년층의 소비 규모와 지불 용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005년과 2013년에 중국 노년층 소비 추세를 순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식품 분야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뚜렷한 추세입니다. 이 밖에 최근 소비 추세를 변화를 살펴보자면 과거에 비해 의류, 여행, 오락용품, 사교활동으로 인한 지출 등 삶의 질 향상 품목이 상위권에 머무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비 규모 현황 및 예측입니다. 중국 전국노령공작위원회는 2005년 중국 노인의 구매력을 1인당 평균 620달러에서 2015년 평균 4,112달러로 늘렸고 중국 노년층의 소비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여 2050년에는 2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현재 중국 노년층의 소비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고 10대, 20대만큼 소비 능력이 있는 연령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현재 노년층을 공략할 차세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어푸드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중국뿐만 아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음식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이유식, 고령층을 위한 실버푸드를 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일반 조리 과정을 거친 요리에 비해 평균적으로 5분의 1, 최대 10분의 1까지 음식의 강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음식의 종류는 씹지 않고 삼켜도 될 정도로 무른 죽, 영양소를 갖춘 음료 형태를 비롯해 원재료의 맛과 향을 살려 씹는 강도를 크게 낮춘 고기, 채소볶음 등 반찬류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진에 있는 음식은 동파육, LA갈비, 그리고 갈비찜으로 식감이 잘 익은 바나나 수준으로 부드럽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층뿐만 아닌 다이어트, 치아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 소비층도 있어 백화점, 편의점 등의 납품이 되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 드라마의 열풍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갈비찜, 삼계탕과 같은 국내 요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칫하면 즐겨서 먹기 힘들 수도 있는 요리들을 맛과 건강까지 챙겨 노년층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건강하게 육류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의 우링어우와 쓰링어우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